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심야에 보는 라디오 신보라의 나봉입니다. 신보라 굉장히 오랜만에 찍네요. 오늘 신보라에서 말할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우선은 이 열등감이라는 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거나 무능력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 열등감. 저는 여태까지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약간 컴플렉스랑 비슷한 단어로 좀 많이 쓰잖아요. 컴플렉스, 자격지심, 열등감. 근데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게 이 열등감이라는 건 사실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어떤 자양분이자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많은 영상들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 사실 그게 컴플렉스이자 그게 저의 열등감의 원천이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쟤는 왜 저렇게 말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런 말.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저는 진짜 그 말을 너무 끔찍히 싫어했어. 정말 너무 끔찍하게 싫어했어. 그냥 새학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거나 아니면 친척집에 가는 명절 때 친척집에 가서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근데 사실 저는 친해지면 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친해지기 전까지는 낯선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그런 애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말도 되게 잘하고 말을 재밌게 하고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인기 많은 인싸들. 그런 애들이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더 쭈구리가 되고 더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 저도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합리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합리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책이나 글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컴플렉스로 여기고 내가 열등감을 가졌던 나의 성격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정신 승리를 했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제 열등감을 조금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전 회사에서 만났던 한 분은, 전에 다녔던 회사 자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성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회사 같았어.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도 별로 없고,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냥 딱 내 할 일만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했지. 근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인싸인 과장님이 계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숫기 없고 내성적인 사람한테도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고, 그래서 저분은 정말 되게 외향적이시고 사교성이 되게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그분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저처럼.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근데 그분은 그게 좀 컴플렉스이자 열등감이어서 그걸 극복하려고 정말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격을 아예 180도 바꿔버린 케이스. 저랑 그 열등감의 해결 방법이 정반대였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분이에요. 내성적인 성격 자체가 단점이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격에 대한 열등감을 본인의 성격을 바꿈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성격으로 변화를 시켜서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발전? 성장? 그런 거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실 열등감의 정말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잘만 활용하면 나를 정말 긍정적인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조금 그런 열등감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건너 들은 사람인데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자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막 되게 돈이 많은 것처럼 막 돈 자랑을 했는데 사실은 막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야. 허언증 환자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의 이면에도 역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막 여자친구 없고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지. 이거에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지워버리고 아예 새로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 속의 그 인물은 막 여자친구도 있고 막 돈도 많고 막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행복하게 살고 막 그런 사람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회피한 거지. 현실에서 회피해가지고 새로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열등감을 극복이라기보다 열등감으로부터 회피한 사람.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뚱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뚱뚱해서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렇게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열등감이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정말 음식 하나하나 칼로리 다 계산해 가면서 먹고, 그리고 막 운동도 막 하루에 3시간씩 안 하면 되게 불안함을 느끼고, 살찐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막 뭔가 입이 터져서 많이 먹는 날이 있잖아. 그런 날은 정말 막 되게 우울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지. 강박. 외모 강박, 운동 강박, 운동 중독, 뭐 이런 거가 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나는 안쓰럽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상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그 사람에게, 강박이라는 그런 속박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되고, 스스로 이제 자제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지만 어쨌든 스스로를 좀 가혹하게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되게 뚱뚱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막 욕을 하더라고. 쌍욕을 하면서 저렇게 뚱뚱한 거는 진짜 게으른 거라고. 이러면서 막 그 뚱뚱한 사람을 엄청 혐오하면서 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도 과거에 그런 뚱뚱한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더 뚱뚱한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본인의 뚱뚱했던 시절의 모습, 그 본인이 혐오하는 본인의 과거 모습을 투영해서 다른 타인을 통해서 본인의 그 혐오스러운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욕하고 혐오하면서 본인이 지금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면,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본인의 얼굴과 몸매뿐만 아니고 제 얼굴과 몸매도 막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 나오는 막 보정 막 엄청 심하게 하는 사람처럼 보정을 해놓고, 몸매도 막 엄청 기형적으로 막 보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막 보정을 다 하는 거야, 모든 사진을. 본인의 외모뿐만 아니고 타인의 외모에도 엄청 엄격해서 외모가 조금이라도 뭐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거나 살이 조금이라도 찐다거나 하면은 항상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적질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런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본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혐오하면서 본인의 우위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엄격한 그런 미에 대한 강박을 다른 사람에게도 투영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마음의 상처를 좀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측면에서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돈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막 그렇게 엄청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이상이 굉장히 높은 거야,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우는 어땠냐면,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뭐 소비를 하면서 가격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싼 걸 사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뭔가 싸게 하기 위해서 그 싸게 하는 방법을 막 공부를 해. 그 방법을 막 연구하고 그걸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고 몇 날 며칠 그거 연구하고 내가 들인 노동력과 내가 들인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준의 그 가격을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게 합리적인 소비고 되게 스마트한 소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스스로 그냥 셀프로 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즐거우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긴 하니까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돈에 대한 열등감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TV를 보다가 여자 연예인이 나왔어요. 근데 여자 연예인을 향해서 그러더라고.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예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돈도 쉽게 벌고 그리고 시집만 잘 가면 땡이잖아. 시집 잘 가면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자기가 만약에 예쁜 여자로 태어났으면 나 같으면 스폰 받고 살겠대. 부잣집 남자 하나 잡아서 스폰 받고 살겠대. 거기에 숨어있는 심리는 뭐냐면 사실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 있잖아요. 그 너무 예뻐. 난 예뻐서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아. 돈도 잘 벌고 능력도 나보다 더 많아. 근데 그거 인정하고 싶진 않아. 그냥 걔는 이뻐. 그냥 얼굴 하나로 잘 되고 얼굴 하나로 돈 잘 버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나보다 위에 있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깔아뭉갰으로써 나랑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요. 연예인들 향해서 악플 다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 사기꾼이라느니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도 다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본인이 열등감이 있고 돈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그 부자인 사람이 나보다 부자하고 더 능력이 더 좋고 뛰어나고 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나보다 돈이 많은 건 확실하니까 돈으로는 못 가.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야. 뭐 예쁜 여자 연예인을 보고서 성형했네. 눈, 코, 입 다 뜯어 고쳤네. 얼굴형이랑 얼굴 다 뜯어 고쳤네.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타고난 게 나보다 이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고 그 사람은 그냥 성형빨로 그렇게 이뻐지는 거야. 사람은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렇게 열등감을 드러내는. 열등감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발돋움으로 쓰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올가매는 수단으로 쓰거나 이 두 가지는 뭐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기 때문에 나는 둘 다 뭐 그렇게 그냥 좀 안타깝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열등감이 타인을 향하는 순간 타인을 깔아뭉개고 타인을 끌어내리고 이런 수단으로 쓰는 순간 그 열등감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 뭐 그런 열등감을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의 경우는 사실상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이 있구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인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열등감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부정적으로 그 열등감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열등감을 가졌다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해요. 사실은. 뭐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속 깊이에는 그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열등감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타인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타인을 향하는 열등감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 열등감이라는 씨앗이,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 열등감이라는 씨앗이 타인을 향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무기로 돌변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끔 특정한 분야에 부러운 사람이 생기면 저 정도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저거는 그냥 저 사람은 꼼수 써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때 이게 내 열등감에서 비롯된 생각이구나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게 타인을 향한 혐오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결국에는 내 마음을 스스로가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열등감이라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열등감이라는 거를 자양분 삼아서 스스로 더 나아진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라봉이었습니다. 안녕.